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합니다.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을 사면서 불안하고 경제 파탄의 걱정에 불안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IMF 이후 재벌 중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도 정권을 잡을 때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한 채 임시적 진통제만 주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연명시켜 왔습니다. 가계부채는 1,400조 원 넘었고 공공부채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미 쇠락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는커녕 국가가 다 하겠다,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젖어서 혈세를 불공평하게 배분하고 오히려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벌여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5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듯 장밋빛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근하게, 차분하게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김상조 위원장님. 네. 기대가 컸는데 좀 더 활약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만 보시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청와대 호프 미팅, 7월 말에 재벌들과의 호프 미팅. 네.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기업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업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새 정부의 기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런 기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부터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벌 총수 처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 예. 예. 열심히 하실 거죠? 제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아마 또 혼을 내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날 총수를 이렇게 처벌하고 해도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근시안적인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기관이 되게 불공정한 행태를 많이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 단가를. 네. 그래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벌어지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이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니라 그 하청업체하고 협력업체하고의 이 단가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에서 또는 노동시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공공부문이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모범적인 원사업자로서 공정한 거래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대통령께서 가셔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10,000명을 다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리에서 아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제 정책의 조율을 위해서 경제부처 전체가 잘 수기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계약, 보안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계약에 용역하는 파견된 직원들이 비정규직, 용역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규직화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몰수할 건가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다 파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쟁송이 붙는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몰지각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다 정규직화 한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챙기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력업체에 제대로 서비스 단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그래서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지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래서 영구직 평생을 보장해주겠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성격상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소견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 방식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파견 업체로부터 나와 있던 이제 분들의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인력을 부당 스카우트하는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했고요. 공공부문이 특히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때 기존의 어떤 노동관계법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소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도 좋고 그렇게만 되면 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어떤 국가 권력을 막무가내로 전행해서 이 법을 위반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에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예. 취임을 6월 14일에 하셨으니까 2달이 훌쩍 지난 건데 예. 시민단체에서의 활동과 또 공직자로서의 공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재 차이입니다. 예. 예,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보다는 훨씬 큰 제약과 훨씬 무거운 책임감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네. 사실 이 질문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로 가셨을 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김 위원장께서 제야에서 계속 날카롭고 정의로운 전문가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후회는 안 하십니까?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은 크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개혁 이런 데서 활동했던 20년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솔직히 지난 겨울에 촛불 국면이나 올해 초에 탄핵 국면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은
끝없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에 비해서 뭐 우리의 현실 여건은 너무나 나빠진 이런 어떤 큰 괴리를 목도하면서 네. 제가 안전한 지대에서 훈수만 두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너무 비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경로를 변경하는 그런 모험을 하고 있는데요. 현 위치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조직을 조금 늘리나 봐요. 뭐 60명 네네. 정도 증원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위원장께서 직접 요청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 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재벌 개혁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기업 집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이 인적으로 그리고 조직 역량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기업 집단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가 한 개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제가 이제 강력하게 좀 요청을 드려서 이걸 이제 하나의 국 차원으로 승격을 시켰고요.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과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 자료보다는 디지털화된 어떤 자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첨단 조사 기법을 담당하는 하나의 어떤 팀도 만들고 해서 네. 뭐 인원으로는 순중으로 60명을 증원하는 그런 조직 개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는커녕 국가가 다 하겠다,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젖어서 혈세를 불공평하게 배분하고 오히려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벌여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5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듯 장밋빛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근하게, 차분하게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합니다.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을 사면서 불안하고 경제 파탄의 걱정에 불안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IMF 이후 재벌 중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도 정권을 잡을 때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한 채 임시적 진통제만 주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연명시켜 왔습니다. 가계부채는 1,400조 원 넘었고 공공부채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미 쇠락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날 총수를 이렇게 처벌하고 해도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근시안적인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기관이 되게 불공정한 행태를 많이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 단가를. 그래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벌어지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업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새 정부의 기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런 기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부터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벌 총수 처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 예. 열심히 하실 거죠? 제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아마 또 혼을 내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 나와주십시오. 네, 기상조 위원장님. 네. 기대가 컸는데 좀 더 활약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만 보시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청와대 호프 미팅 7월 말에 재벌들과의 호프 미팅 네.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기업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